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황장군의 집. 이른 새벽, 무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황장군의 집을 포위하듯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하나같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로 인해 황장군의 집 주변은 숨쉬기조차 힘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이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무 위 허공을 바라보더니 말을 합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없던 나무 위에서 얼굴에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나지막히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그 순대가 주변이 포위되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가면을 쓴 남자의 말에 복면을 쓴 남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그러자 가면 쓴 이가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해가 뜨기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하게 두시지요. 복면을 쓴 남자는 그가 지금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표정을 알 순 없었지만 그의 말투는 지금 상황을 매우 즐거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면 쓴 남자에게 시선을 거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황장군의 집 주변은 수십 명의 무사들이 내뿜는 살기로 인해 숨쉬기 힘들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은 그들이 내뿜는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장군의 집 안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은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 수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황장군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들깨들 수십 마리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을 둘러싼 뒤 느끼는 절대라는 공포감, 그 공포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짙은 살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면 쓴 이는 순간 자신이 호랑이 굴에 쳐들어간 들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젠장, 이거 들깨가 된 기분이군.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무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가 끝났나 보군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가. 살기를 버렸군요. 가면 쓴 이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대풍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대풍산에 해가 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대풍산을 바라보던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복면 쓴 이에게 말합니다. 두 계절을 뒤뜰러 보내 장남을 잡으라고 하십시오. 아마 그 순대가 호위를 할 것입니다. 절대 맞상대를 하지 말고 최대한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벌며 싸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겠지요. 가면이의 말에 복면 쓴 남자가 손짓을 하자 모여있던 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가면 쓴 이가 복면 쓴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하시죠. 복면을 쓴 남자는 제자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주먹을 펴자 그의 손에는 흥건하게 땀이 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극도의 긴장감에 묘한 흥분이 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손을 바라보던 그가 신호를 보내자 주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무사들이 그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대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복면 쓴 남자도 긴장을 털어내듯 자신의 손에 땀을 한번 털더니 복면을 고쳐 쓰곤 그들을 따라 대문으로 뛰어갑니다. 황장군의 대문이 쾅하고 부서지고 담과 문으로 수많은 무사들이 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집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는 듯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베어 나갔습니다. 습격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황장군 집은 아비규환이 되어 싸우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집안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륙의 향연이 이어지던 그때 복면 쓴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뒤로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푸른 섬광이 뿜어 나오는 검을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가 내뿜는 기계는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황장군,
복면쓴이들 중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사들이 무의식 중에 뒷걸음을 쳤습니다. 칼밥을 먹는 이들 중 황장군의 위명을 모르는 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황장군 집이야? 된장 어쩐지 돈을 많이 준다 했네. 복면쓴 무사들 중 누군가 투덜거렸습니다. 황장군 집을 친다고 했으면 그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복면 무사들의 눈에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황장군이 보인 무의는 전설로 불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 목이 떨어진 외구와 오랑캐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푸른빛이 나는 검을 들고 귀신처럼 싸운다 하여 청귀란 별명을 가진 그가 전장이 아닌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무의가 전성기만큼은 아닐 것이며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든 그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곳에 있는 복면쓴 무사들을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장군의 등장과 함께 지방 곳곳에서 들리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황장군을 향했습니다. 황장군과 무사들의 대치가 이어지자 무사들 사이에서 건장한 체격의 복면쓴 이가 나섭니다. 그는 가면 쓴 남자와 대화를 나누던 이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황장군에게 묵례를 합니다. 고군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칼밥을 먹는 놈들이지만 신에까지 져버리진 않습니다.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지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황장군은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에게 건넨 말이 자신이 아닌 주춤대는 무사들을 향해 하는 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듯했지만 자신을 이용해 망설이는 무사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이 환기가 되자 복면쓴 남자는 황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자가 손짓을 하자 눈치를 보며 주춤대던 무사들이 황장군을 향해 달려듭니다. 푸른 나비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릅니다. 그 나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사뿐사뿐 춤을 추듯 우아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황장군의 검이 그 푸른 나비를 따라잡기라도 하듯 천공을 가르자 달려들던 적들은 칼날의 궤적에 따라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들의 핏방울은 붉은 안개가 되어 비명과 함께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황장군의 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른 나비를 쫓듯 혹은 나비가 검을 인도하듯 검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연상케 했습니다. 검광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은 그림자처럼 쓰러졌고 그들의 잔영은 땅에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황장군이 청검과 함께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그들이 생전 마지막으로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황장군의 등장으로 집 주변 공기가 달라지자 호랑이가 나타났나 보군. 황장군 집을 살펴보던 가면 쓴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굴에서 호랑이가 나온 걸 확인한 남자는 이제 슬슬 가볼까? 그 말을 뒤로 가면 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 비친 내 모습 이번에는 나만 웃을 거야. 마침내 바람에 흩어져 버린 기억들을 모아서 어둠 속에서 숨죽여 복수를 준비해 버리고 싶은